합격 다 드리는 균쌤입니다. 수식에서 범위를 잡게 되면 컴퓨터 안에선 어떻게 기록될까요? 바로 배열로 기록되는데요. 이러한 배열 중 값을 직접 적어서 사용하는 배열 상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 범위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 범위의 합계가 계산이 되죠. 이 수식의 참조 영역의 범위를 잡고 F9번 키를 눌러보면 배열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값을 사용자가 직접 적어도 돼요. 하지만 이 배열 상수의 값을 적으실 땐 중괄호를 입력해서 적어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열의 방향으로 자료를 구분할 땐 쉼표로 자료를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또 행의 방향으로 자료를 구분할 땐 세미콜론으로 자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범위를 배열 상수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정도로 적을 수 있겠죠. 여기에 세미콜론은 여러분들 보시기 좋으라고 앞뒤에 띄어쓰기를 넣어놨어요. 이런 다음 엔터를 치면 이 범위를 잡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다음 중 수식에 따른 실행 결과가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똑같이 이렇게 적어놨고요. 1번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생각해보고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해놓고 범위를 이 영역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1행 3열의 값을 가져오래요. 그럼 이 범위의 1행 3열은 1행 3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요 값이 계산되어 나오면 되더라 하면 엔터를 치면 30이라는 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덱스의 범위를 배열 상수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 보면 10 적고 옆에다가 20, 30 그리고 아래에다가 40, 50, 60을 적어놨죠. 그리고 그 아래에 70, 80, 90을 적어놨어요. 즉 이 값은 방금 집어넣었던 이 범위와 동일한 값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같다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아무튼 이 범위의 1행 3열은 아까 동일하게 30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3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이라는 함수 안에 이러한 값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럼 이 값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범위에서 첫 번째로 작은 값을 여기에서 구하고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여기에서 구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작은 값, 다섯 번째 작은 값을 여기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범위의 가장 작은 값 얼마입니까? 10이고 두 번째는 20, 세 번째는 30, 40, 5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계산하면 여기는 숫자가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 20, 30, 40, 50이라는 이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럼 10부터 50까지의 평균을 계산하면 되겠죠. 하면 10부터 50까지의 평균은 바로 30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지문에 해당하는 부분 볼게요. 컬럼 즈라고 해놓고 범위를 배열 상수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 범위의 내용은 이것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범위를 보시면요. 여기에 열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열은 하나, 둘,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 이거 계산하면 3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해서 얘만 3이라고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다르게 출력되는 건 정답 4번이 되겠죠. 이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배열 상수의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SUMPRODUCT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프로덕트는 곱의 의미고 SUM은 합의 의미잖아요. 이 함수는 범위에 대응되는 값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무엇인지 이번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내용 보시면 다음의 수식에 따른 실행 결과가 다른 것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엑셀에서 이 화면을 준비해 놨고요. 1번에 해당하는 SUMPRODUCT의 이 결과부터 보도록 할게요. 범위를 요렇게 집어넣었고 요렇게 집어넣었어요. 요 범위와 요 범위로 넣었어요. 그러면 제가 SUMPRODUCT가 곱하고 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곱하고 더하느냐 하면 같은 자리에 해당하는 값을 서로 곱해줘요. 그러면 5 곱하기 1을 먼저 해서 여기에 5라는 값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10을 해서 30이라는 값을 생각하고 그리고 1 곱하기 100을 해서 100이라는 결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곱의 내용을 다 더해줘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135라는 값이 되죠. 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요. 각 범위에 대응되는 값끼리 곱한 다음에 그 결과를 더해주는 게 SUMPRODUCT라는 함수고요. 이 함수는 이 사이에 곱하기를 넣어도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콤마를 넣어도 똑같은 결과였었죠.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번 지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문은 어떻게 했어요? A 1셀과 B 1셀을 곱했죠. 그럼 5 곱하기 1 하면 5. 마찬가지로 A 2셀과 B 2셀을 곱했어요. 그러면 30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A 3셀과 B 3셀의 값을 곱했어요. 그럼 100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이거를 썸으로 묶으래요. 그러면 135가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썸 프로덕트로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서 결과적으로 위에 거라든지 아래 거는 똑같은 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계속해서 3번 지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문에 보시면 배열상수로 5 그리고 세미콜론이니까 5 아래에 3을 넣었고 그 밑에 1을 넣었어요. 해서 이거 써보면 결국 이렇게 적은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얘가 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 아래 10 아래 100이라는 값을 넣어놨어요. 그럼 이 값은 또 마찬가지로 이 값과 동일하죠. 그럼 이 내용들을 곱하기로 묶어내면 같은 자리에 해당하는 값만 서로 곱해줘요. 요렇게요. 배열상수는 요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에서 5, 3 곱하기 10에서 30, 1 곱하기 100에서 100 해서 결과가 요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 또한 썸 프로덕트로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번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함수 안으로 이 범위와 이 범위를 넣었어요. 근데 프로덕트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곱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 곱과 이 곱을 따로따로 곱합니다. 그럼 A1부터 A3까지 다 곱하면 5 곱하기 3 곱하기 1이니까 여기는 15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B1부터 B3까지 다 곱하면 1 곱하기 10 곱하기 100이니까 여기는 1000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이 값을 서로 어떻게 또 곱해주래요. 그럼 이거 서로 곱하면 어떻게 돼요? 150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15000이라는 값 자체를 썸으로 또 묶으래요. 이것만 썸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15000 나오겠죠. 해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썸 프로덕트라는 함수에 이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해서 다르게 출력되는 건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배열 상수에는 숫자, 텍스트 외에도 트루 펄스와 같은 논리식과 샵 NA와 같은 오류도 입력할 수 있는데요. 퍼센트, 달러, 수식, 괄호, 참조, 길이가 다른 행열과 같은 것들은 배열 상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배열상수 중 실행 결과가 올바르게 입력되는 것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것도 엑셀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지문 한번 먼저 보시면요. 여기 배열상수이기 때문에 중괄호로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배열상수 안에는 수식을 넣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라든지 곱하기를 넣을 수가 없고요. 또 퍼센트 기호도 넣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엔터를 치면 이렇게 에러가 뜨면서 얘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올바르게 입력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엔터가 쳐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ESC 눌러 취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2번 지문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2번 지문엔 배열상수에서 집어넣을 수 없는 달러 기호가 있고요. 그리고 A1셀을 참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열상수에는 달러와 참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엔터를 치면 이렇게 에러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번도 안 되죠. 계속해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내용 보시면 10, 20, 30을 옆에다 나란히 써놨고 아래에다 40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엑셀에서 집어넣으면 요렇게 그리고 아래에다가 요 값을 넣어달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행과 열의 개수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엔터를 쳐보면 지금처럼 행열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에러가 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해서 3번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4번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내용을 보시면 true false라는 것을 아래 칸에다가 이렇게 두 줄로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위에 자리에다가 true를 넣고 그리고 아래 자리엔 펄스를 이렇게 넣으면 이건 참과 거짓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범위에 10과 20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값을 곱하라고 되어 있죠. 이 곱하기는 배열상수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넣으면 얘하고 곱해지고 얘하고 곱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true 곱하기 10 할 건데요. true는 수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1과 같은 값이죠. 그럼 1 곱하기 10한 결과인 여기는 10이라는 값이 될 거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펄스 곱하기 20 하면 펄스는 수식에서 0이 된다 그랬죠. 0 곱하기 20 하면 0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을 썸으로 이렇게 묶어달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10과 0을 썸으로 묶으면 바로 10이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해서 4번이 그렇게 되는지 엔터 쳐보면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10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올바르게 입력되는 건 4번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퍼센트나 달러나 참조를 했거나 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전부 다 입력되지 않았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배열을 활용한 수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수식은 수식을 입력한 후에 반드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서 중괄호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자동으로 수식 앞뒤에 중괄호가 생기고요. 이 중괄호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적는 게 아니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서 이 중괄호가 컴퓨터가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해요. 또 범위를 지정하고 배열을 입력하게 되면 같은 수식이 입력되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범위를 지정하고 입력된 배열은 일부 셀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만 잡아서 델리트를 눌러보면 이러한 에러 메시지가 뜨죠. 이는 데이터 표의 결과와 같죠.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배열 수식 응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워크시트에 배열 상수의 형태로 배열 수식이 입력되어 있을 때 수식 sum 한 다음 A1셀과 B2셀을 실행하였다. 다음 중 그 결과로 옳은 것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은 이렇게 먼저 표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엑셀에다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수식의 앞뒤에 나와 있는 중괄호는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열 상수의 형태로 이렇게만 입력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범위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지금 배열 수식을 입력하면 이 범위에 이 값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배열 상수가 어떻게 입력되는지 생각해보면 얘는 이 자리에 1이 입력되고 그리고 얘는 이 자리에 2가 입력되고 얘는 이 자리에 3이 입력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서로가 콤마로 구분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해서 아랫줄에다가 4 그리고 그 옆엔 5 그리고 그 옆엔 6이라는 값이 입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 상수를 적고 이 배열 상수를 배열 수식으로 입력하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A1셀과 B2셀을 더해주라 그랬어요. 그럼 A1셀 더하기 B2셀 하면 얼마입니까? 1 더하기 5니까 6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야 하는 배열 수식을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를 잘 아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 내용은 같이 입력한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일부분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만 잡아서 지우거나 아니면 이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를 클릭하면 자, 이런 에러가 뜨죠.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ESC를 수차례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지우시려면 다 지우고 편집하시려면 범위를 잡고 편집을 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5번. 아래 시트에서 부서별 인원수를 구하기 위하여 H3셀에 입력되는 배열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또한 엑셀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지문에 나와 있는 얘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배열 수식이더라 하더라도 D함수는 전체 범위 열번호 필드 조건 범위죠. 근데 D함수의 인수로 하나밖에 안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이렇게 너무 적게 인수를 입력했다라는 에러와 같이 이 값 자체가 입력이 되질 않습니다. 해서 2번은 성립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지문에 나와 있는 건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은 이렇게 입력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고 채우기 핸들 쭉 내려보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게 어떤 원리로 나오는지 제가 지금부터 그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미리 계산을 해보면 커말 1급, 커말 1급, 그리고 커말 2급, 정보 처리 뭐 이러한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 위에서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F9번 키 눌러보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배열 상수로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 커말 1급이 G3셀과 같냐 다르냐를 판단할 거예요. 그리고 커말 1급이 G3셀과 같냐 다르냐 또 판단하고 커말 2급이 G3셀과 같냐 다르냐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씩 보게 되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이 내용을 여기에서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한 다음에 과정에 해당하는 첫 번째 자료인 이 값이 G3셀에 해당하는 여기 커말 1급 보이시죠? 그런데 저는 여기를 G3셀을 참조하지 않고 커말 1급이라고 문자로 적어 놓도록 할게요. 이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 값 자체가 true로 보이고 쭉 내려보다 보면 커말 2급과 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펄스로 보인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를 가로로 한번 묶었대요. 그래서 이 식도 가로로 한번 똑같이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우기엔들 내려보아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 뒤에다가 곱하기 1을 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 뒤에 곱하기 1을 하면 true는 수식에서 1이고 false는 수식에서 0이라는 걸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true가 보이는 애들은 1이 되고 false가 보이는 애들은 0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계산을 했으니까 이 내용을 썸으로 또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을 썸으로 싹 다 긁어서 묶어보면 결국 true의 개수인 1급의 개수인 4명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이 원리에 의해서 계산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1급 실기를 선행하신 분들한테 너무 쉬운 원리인데 이거를 필기적으로 공부하시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니까 꼭 1급의 실기를 선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계속해서 3번의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채우기엔들 내려보면 멀쩡하게 나온다라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을 보면 if 조건을 여기까지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참외값은 1로만 넣어놨어요. 그리고 거짓은 어떻게 생략했죠? 이렇게 거짓을 생략하면 그냥 펄스로 나오거든요. 제가 이만큼의 식을 여기에다 또 아까 마찬가지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앞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는 한 다음에 if 해놓고 어차피 여기는 과정의 요 내용만 계산을 할 거니까 과정에 여기에 해당하는 C3셀을 찍고 얘가 1급과 같다면에 해당하는 는 1급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1을 보여주고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마까지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 배열 수식을 이렇게 풀어 적어 봤어요. 엔터를 치면 1급은 1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에 대해선 펄스라고 보인다라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이거를 뭘로 묶었어요? 썸으로 묶었죠. 그래서 는 한 다음에 썸 하고 나서 이 범위를 쭉 잡아 넣으면 1급의 인원수가 이렇게 보이더라. 이러한 내용을 한 군데로 요약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바로 이게 3번에 해당하는 원리고요. 4번은 3번의 식과 동일해요. 여기 안에는 똑같지 않습니까? 요만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요건 됐고 이 값 자체를 카운트로 묶었어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제가 는 하고 카운트 한 다음에 아까의 그 범위를 이렇게 잡아 넣으면 1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있는 개수인 4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멀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4번도 멀쩡하게 보인다. 그렇다면 정답은 더욱더 확실하게 2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커말 2과목과 3과목은 실기를 선행해야 매우 쉬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기를 선행하고 이 내용 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응용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역량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꼭 배열을 사용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배열 함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프리퀀시라는 함수는 원본의 범위에서 구간보다 작은 빈도수, 즉 개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10 이하의 개수, 20 이하의 개수, 30 이하의 개수를 구하려면 구하고자 하는 곳에 미리 영역을 잡아 놓고 그 다음 프리퀀시 함수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 뒤 원본의 범위에 해당하는 값으로 분석할 데이터의 범위를 잡고 구간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 구간의 범위를 잡아놓고 가로 닫고 반드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10 이하의 개수는 2개고 20 이하의 개수 또한 2개고 30 이하의 개수는 1개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함수는 마치 countIf나 decount 함수와 같이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들과 비슷한데요. 사용하는 방식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도 범위를 잡고 꼭 배열 수식으로 입력을 해야 한다는 점, 그 점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랜스포즈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미리 범위를 요만큼 잡아놓고 는 한 다음에 트랜스포즈 쓰고 나서 그리고 범위를 쭉 잡아놓고 가로 닫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이렇게 입력돼요. 그러니까 열로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행으로 바뀌어서 표현이 된다든지 또는 반대로 행으로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트랜스포즈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열로 바뀌기도 하겠죠. 이렇게 사용하는 트랜스포즈 함수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선택하여 붙여넣기의 행렬 바꿈 기능이 있었죠. 이거와 동일한 기능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6번 빈도수를 2, 3에서 2, 6까지 영역에 계산하려고 한대요. 다음 중 이를 위한 배열 수식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역에 들어갈 수식을 찾아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엑셀로 바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매출 구간에 해당하는 이 값에 50 이하의 값을 여기에 개수로, 그리고 100 이하의 값을 여기에 개수로, 이런 거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이만큼의 영역을 미리 잡고 는 한 다음에 프리퀀시 함수를 이용해서 원본의 데이터의 범위로는 원본의 범위, 즉 매출액의 범위를 잡아놓고 콤마를 하고 구간의 범위로는 매출 구간을 잡아 넣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가로를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하면 이 빈도수가 이렇게 보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답으로 볼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겠죠.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배열의 형태를 가진 배열 상수는 입력할 때 반드시 중괄호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고 했고요. 또 배열 상수를 입력할 때 열은 쉼표로 구분하고 행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고 했었죠. 또 배열 상수에는 숫자와 텍스트 외에도 true, false와 같은 논리식도 집어넣을 수 있었고, 그리고 샵 NA와 같은 오류 값도 포함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퍼센트, 달러, 수식, 괄호, 참조, 길이가 다른 행열들은 배열 상수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 배열을 이용한 수식, 배열 수식은요, 반드시 입력한 후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중괄호를 표현해야 한다 했고요.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입력하고 나면 수식 앞뒤에 중괄호가 자동으로 입력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러한 배열 수식을 범위를 지정하고 배열을 입력하게 되면 같은 수식이 입력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범위로 지정하고 입력된 배열의 일부를 수정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SUMPRODUCT라는 함수는 곱하고 더하는 함수인데 범위에 대응되는 값끼리 먼저 곱한 뒤 그 값을 더해주는 게 SUMPRODUCT 함수였었죠. 또 반드시 배열 형태로 넣어야 하는 프리퀀시 함수는 원본 범위와 구간을 집어넣어서 원본 범위 중 구간의 값보다 작은 값의 빈도수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고 했고요. 또 트랜스포즈 함수는 범위의 값의 방향을 변경해서 행을 열로, 열을 행으로 방향을 변경해서 표시하는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다드리는 균쌤이었습니다.